네, 장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프로의 학종역학, 오늘은 2021 학생부 종합 대비로 한양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실은 가지고 있는 대학이죠. 선호도 뭐 나쁜 대학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대학. 하지만 이 모집용화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실은 대학이죠. 한양대를 합격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들, 그리고 한양대만의 특징이 어떤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 모집 요강 우선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하죠. 한양대 2021 같은 경우는 역대 한양대 학생부 종합 일반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장프로 예전 영상을 한번 끄집어서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시겠죠. 네, 그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한양대 왜 학생들한테 매력적 인기가 많으냐? 자소서 없고 면접 없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한양대 정도 네임밸류가 되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자소서가 없다. 굉장히 매력이라는 거죠. 심지어 수능 최저를 맞춰도 맞힐 필요가 없다라는 점. 실은 뭐 자소서 같은 거는 다른 대학 쓰기 위해서 여러 자소들을 학생들이 쓰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전공을 맞춰서 끄집어 가는 그 연결고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굉장히 학생들한테는 수고로운 점이 덜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서류 100으로, 즉 생기부, 학생부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이 한양대 학종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라면 굉장히 그동안 1학년부터 마지막 학기까지 학생은 많은 노력을 실은 해야 합니다. 한양대는 학생이 어떤 노력을 평가하는지 주요 평가 요소 한번 보도록 하죠. 수상, 창체, 세특, 행특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도 하겠지만, 여기다 보시다시피 횡단평가라는 한양대가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평가 방식에 맞춰 생기부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횡단평가 무엇이냐? 이런 주요 요소를 비롯하여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각 항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킨 듯이 이 친구가 전공의 흐름에 맞게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횡단평가라고 합니다. 즉, 내 전공이 이 항목에도 저기 항목에도 저쪽 항목에서 또는 학년이 넘어감에 의해서도 모두 다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단순하게 관심을 떠나 어느 정도 친구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항목 저 항목을 가지고 따져보는 거고요. 전공 외적으로도 이 친구의 학교의 충실도, 무슨 태도, 인성, 이런 부분도 역시 횡단평가로 의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 친구가 정말로 찐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실은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조금은 소위 말해 스킬이 필요한 수도 있고요. 또는 각 담당 교과, 담임 선생님들, 생활기록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선생님들이 이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도 중요한 점에 속합니다. 네, 한양대 횡단평가는 이렇게 친구의 전공에 맞게. 근데 여기서 질문. 내 전공이 좀 바뀌었다. 자, 여기서 바뀌었다 할 때 급격하게 바뀐 것보다는 어느 정도 흐름이 맞춰서 파생이나 또는 그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의해서 갑자기 틀었다. 내신에 맞춰서 나의 수상 상황에 맞춰서 뭔가 상황들이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내가 틀었다라는 건 실은 한양대에서 합격하기에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전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대학이라는 거죠. 한양대 작년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도 동일합니다. 경영학부에서 자연계열 학생 선발하고요. 경제금융학부에서도 자연계열 학생 선발합니다. 그 뜻은 실은 다른 쪽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이나 경제, 경상대학을 속해 있어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단순하게 내가 인문이니까 이렇게 쓸 거야 라기보다는 수학적 능력과 지식이 조금은 더 출중한 친구들이 쓰길 바라는 면이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한양대 같은 경우 이걸 아예 그렇습니다. 자연계열에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이런 점들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경상계열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한양대에서는 열어주는 문이었고요. 올해 조금 특징적으로 변화되는 면인데, 이거는 한양대를 비롯하여
여러 대학에서도 신설하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뭐 이 학과를 신설했다기보단 이 학과에서 배우는 어떤 교육 과정이나 학문의 목표를 다른 과 다른 이름을 통해서 다른 대학에서도 좀 선발하는데, 심리뇌과학과, 심리학과 아니고요. 뇌를 배우는 학과도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 무슨 전공이냐? 인공지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학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은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 심리대학과, 실은 예전 같은 경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그쪽에서 학생들을 주로 선발을 했죠. 올해부터 여러 대학에서 이런 대단히 범위의 전공보단 이 사회적 트렌드에 맞는 어떤 세분화된 컴퓨터 쪽 전공을 좀 뽑아보자 라는 게 많은 대학들의 움직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양대도 심리뇌과학과라는 것과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라는 거를 같이 합쳐서 인텔리전스 컴퓨팅 학부라는 곳에서 단과대를 신설해서 2개 전공을 뽑는데, 그 중에 심리뇌과학과가 신설되면서 28명을 뽑습니다. 즉, 온라인 컴퓨터랑 소프트웨어 쪽으로 학생들이 들어갈 학생들 중에 분명 이 학과를 고려할 학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컴퓨터 부분만 흐름을 잡은 거 말고요. 좀 세분하게 흐름이 돼서 학년이 넘어가면서 뭐 인공지능 쪽에 대한 뭐 컨트롤이 좀 됐다라고 하면, 그쪽에 대해서 내 깊이를 보였다고 하면 실은 심리뇌과학 같은 경우가 학생들한테 좀 더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대학 쓰심에 있어서도 요 방법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학과들이 신설됐다라고 하면 나의 전공이 흐름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잘 진행됐다 하면 이렇게 차라리 꺾어서 써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죠. 파생된 학과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한양대 이런 식으로 좀 모집 요강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합격자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쪽은 작년, 밑에 쪽은 재작년입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수시에 있어서, 학종에 있어서 학생들의 생기부에서 등급 자체는 블라인드를 겁니다. 다만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이 친구의 우수성은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한양대 지속적으로 실은 성적대 야금 올라가는 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등급 안 본다면서요. 볼 부분이 많죠. 뭐 교과 우수상을 주는 부분이라면 이 친구는 그 교과에 대해서 1등을 받았다는 게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럼 교과 우수상 받아낸 개수만 대충 추려봐도 이 친구 우수성은 판단이 됩니다. 뭐 세분하게 몇 점 몇 등급까지는 따져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뽑고 나또 보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성적대는 뭉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우선 일반고 특목자사 분류 쪽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 75%까지는 기준으로 일반고 같은 경우 2.4에서 2.3 정도까지 0.1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블라인드를 처리한 학교 대학 입장, 한양대 입장에서는 실은 큰 변화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목자사 쪽에서는 네, 4 중반대까지 된 학생들을 선발했던 재작년에 비해 작년 같은 경우는 4등급 초중반까지 성적대가 올라갑니다. 점점 특목자사도 편안하게 마음을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학교 선배에서 4등급대 한양대 많이 갔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년 갈수록 좀 숫자 폭이 4등급대 합격자가 줄어들고 있는 걸 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75% 안에 있는, 실은 이것보다 등급이 더 여유로운 친구들이 합격자가 분포가 더 50% 가깝게 들어있겠지만 75%라는 현실적인 합격자 등급에서 끊어진다면 요 정도 선까지는 끊어질 수 있다. 이건 뭐 비인기 조건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은 밑째 쪽에 있는 친구들은 뭐 이 성적대 가까운 친구들 비인기 쪽 학과에 더 많이 포진하고 있기는 하겠습니다. 요런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자, 이걸 떠나서 이제 또 내가 한양대 합격을 마지막 막차를 딱 끊어낸 친구들 등급대 하위 90%대입니다. 일반고 기준은 재작년 3.1, 3점 초반에서 올해 2등급 후반 정도까지는 끄집어집니다. 즉 성적대가 아주 야금야금 올라갔다라는 거 보이시고, 특목자사 같은 경우 5.0에 딱 끊어진 게 5까지는 끊기가 저희가 애매해서 4 후반대까지 끊었습니다. 4 후반에 4.8, 뭐 4.9, 뭐 차이가 없지 않지 않냐? 아니죠. 0.1, 0.2 정도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후까지 올렸던 성적 분포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성적대가 조금씩은 해마다 실은 올라갑니다. 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역대 동일하기 때문에 예전 영상
역대 입시 영상들을 좀 보시면 성적대를 그때부터 계속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건데 성적대의 향상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평가의 주요 요소인 뭐 수상이나 실은 세특 요정 부분에서 충분히 성적대 우수한 친구들을 선발 가능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나의 성적대가 막연히 뚝 떨어지는데 한양대를 아무것도 없다 해서 지원, 내신 등급이 블라인드라 해서 지원, 요건 아니라 이거죠. 전국 고교가요 한 1700 정도 기준으로 일반고를 잡고 일반적인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특성화 쪽 빼고 뭐 특목자사부터 영재학교, 뭐 과학고, 그 다음에 일반고 뭐 합치면 1700 전후 고교 숫자가 나오는데 한양대 오픈한 자료에 의하면 한양대 학종을 합격한 고교가 한 800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학생들은 최소 한 명이라도 선발한 건데 최종 등록자 기준 다르겠지만 등록 학교 기준은 우선은 이런 식으로 선발함에 있어서 최소 한 명이라도 보냈다고 하는 거는 이런 평가 요소들을 선생님이 열심히 적어줬다라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대가 어느 정도 만약에 성적대가 뚝뚝뚝 떨어지고 성적대가 낮은 거 생각 무시 안 하고 학종에서 합격했다 하면 고교 합격자 숫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성적대를 좀 높은 위주로 좀 선발을 방향을 바꿔내기 시작한다면 여러 학교의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 생활기록부가 조금 흐름상 이제 잘 잡혀있는 친구들 한 명이라 선발할 기회가 있다라는 점, 이런 것까지 또 고려하면 성적에 대한 상승도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뭐 흐름에 맞춰 열심히 준비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성적대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합격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죠. 뭐 작년이랑 실은 바뀐 내용 없이 놔뒀습니다. 수상? 네. 특히 교과 우수상의 개수를 조금이라도 좀 더 주요 교과 쪽에서 따내준다면 굉장히 좋겠죠. 플러스 나머지 여러 학기에 맞춰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상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다면 한양대에서는 우선 나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면이고요. 전공과 관련시킨 우수한 세특은 필수입니다. 요거는 실은 특목이나 자사 쪽에서 원체 잘 쓰는 세특 방법이죠. 다른 타 교과지만 나의 전공을 그 속에 잘 스며들게 해놓게 됩니다. 그럼 얽히고 섞여야 되는 횡단평가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이 친구의 전공에 대한 관심과 깊이들이 곳곳에 보이니 굉장히 매력적으로 읽혀지겠죠. 그런 점에서는 세특을 좀 여러 전공에 맞춰서 학생들이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내가 특목자사가 아닌 일반이어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끌어가 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전공을 다른 교과에서 어떻게든 소재를 잡아서 연결하려고 하는 건 좀 학생들이 이제부터는 아무리 몰라도 그 정도는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 점. 네, 여러 대학을 고려하고 한양대를 특히 또 생각한다면 이건 필수입니다. 자, 비옥한 땅. 자, 비옥한 땅이라는 학교이죠.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맥락입니다. 그 위에 창체 행특에 대한 한대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작성하는 생기부의 작성 스킬들이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잘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세팅값에서 생기부의 각각의 항목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마지막까지 잘 잡아가야지만 생활기록부에서 그만큼 좋은 생기부, 이 친구 참 열심히 했고 매력적이다, 뽑아서 우리 대학에서 가르쳐도 충분하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이려면 단순하게 천편일률적인 기술 형태로는 학생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죠. 선생님들이 또는 학생이 선생님을 귀찮게 하더라도 본인의 생활기록부가 정말 마지막까지 짜임새 있도록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학부모님이 공부하시든 학생이 공부하시든 본인이라도 뚫어서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양대라는 학교에는 정말 더 필요한 방법입니다. 장풀의 한 줄평입니다. 횡단평가, 얽히고 설키다. 곳곳에 넣으세요. 내 전공 다 선생님들한테 말해요. 나는 이런 전공, 나 수행평가 하고 싶은데 내 전공에 맞춰서 어떻게든 표현을 해주세요. 동아리? 뭐 자율활동, 진로활동 관련, 봉사, 수행평가
그리고 마지막에 담임선생님의 종합평가인 행특. 본인의 모든 것들이 짜임새 있게 모두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수상? 할 수 있는 거 다 하셔야 돼. 왜? 내 전공이라고 해서 골라서 한다?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그 전공 관련된 상을 받으면 좋죠. 항상.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타 전공의 충실도, 성실성에서 평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할 수 있는 상은 다. 현재는 생활기록부가 변하면서 뭐 한 학기 기준 1개, 그걸 대학에서 적용하는 시점이 현재 이 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한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동안 잘 받아놨다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셔도 되겠죠. 횡단평가 얽히고 설키다. 한양대의 모든 항목에 나의 흐름을 상, 전공에 맞춰 흐름과 깊이들을 곳곳에 보여라.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 학생부 종합 일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역대 동일했던 모집료가 이고요. 변화된 건 학과들이 좀 신설되면서 선발되는 형태들이 조금 다른 점, 학과별 이런 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적대 올라가는 추세라는 학교, 생활기록부, 전공의 흐름에 맞춰 얽히고 설키듯이 각각의 항목에 집어넣어 줄 것. 네, 이렇게 됩니다. 원서 대비를 앞서서 고민이 되시는 점들이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건 검색하셔서 저희 회사 참된교육 컨설팅 들어오셔서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연락처 남겨드리긴 했는데 시즌 되면 실은 못 받습니다. 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업무 예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해 바라고요. 웬만하면 온라인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다 대응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저희 채널 밑에 링크도 있고요. 그쪽에 들어오면 저희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양대가 목표라면 지금 이야기했던 거 잘 요약하셔서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원서를 쓸지 말지 잘 결정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대학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